안녕하세요. 복잡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내와 큰 문제가 없던 터라 권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욕 한 바가지 먹을 각오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고해성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8년 전에 제가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중학생이었던 막내 처제가 벌써 대학생이 된 거를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 딸인 막내 처제는 혜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얼굴도 무척 예쁘고 참한 스타일이었는데 크면 클수록 뽀얀 살결에 늘씬한 몸매까지 남자들이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완전히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얼마 전 처제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는데 하얀색 셔츠에 얇은 코트 하나 걸치고는 청바지를 입은 처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더욱 화사해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남자들이 사랑할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옷이 얇아 그 굴곡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옆에 앉았는데 화장이라도 했는지 그동안 못 느꼈던 은은한 향도 느껴져 살짝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막내 처제 왜 이렇게 이쁘냐며 어디 가서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온 거 아니냐고 장난으로 말해도 항상 미소로 답하는 처제가 제 눈에는 늘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말 한결같이 예쁘게 컸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예쁩니다. 저는 와이프와 처제와 함께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밖으로 나오자 처제는 저한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팔꿈치로 처제가 느껴지자 주책도 없이 제 몸에는 바로 반응이 오기도 했습니다. 처제는 정말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가끔씩 이렇게 활발한 모습으로 저에게 들러붙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나이 차이 많은 처제와 살갑게 지내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늘 저에게 우리 동생 잘 챙겨주라고 엄마 같은 미소를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그럭저럭 화목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혜연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더 예뻐질 수가 있냐고 진심으로 물어봐도 혜연이는 내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다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명품 로고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던 거죠. 용돈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난 건지 궁금했지만 평소에 그다지 씀씀이가 해픈 것 같지 않아서 돈을 모아서 샀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개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겨 저는 7시가 훌쩍 넘어 도착을 했고 이미 저녁 식사를 끝낸 친구들은 2차로 자리를 옮겨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즐비했습니다. 친구들은 늘씬한 아가씨들과 음악에 따라 몸을 비비며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중 한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살짝 환해지며 아가씨들이 하나둘 친구들의 옆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도 한 아가씨가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다가왔는데 그 익숙한 목소리의 아가씨는 막내 처제 혜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처제는 어두운 조명에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하던 처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는 제 옆에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맥주 몇 잔을 연이어 들이키고는 친구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혜연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더니 5분도 안 돼서 처제가 따라 나왔습니다. 혜연아, 네가 왜 거기 있는 거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더니 혜연이는 제발 언니한테만은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떨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제를 달래어 차에 태우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야한 옷을 입은 처제를 보니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나 혼란스럽더라고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이러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차 안에서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정도가 지나자 처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던 처제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부가 비밀 지켜주면 저도 형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이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비밀로 해달라는 말인지, 저에게 무언가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제 머릿속엔 이미 저의 숨겨진 늑대의 본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했던 처제에 대한 실망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 상상했었던 처제와의 불장난 같은 상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그렇다고 형부된 입장에서 바로 덥석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처제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왜 시작했냐고 묻자 같은 친한 친구가 갑자기 명품백도 들고 비싼 옷이랑 화장품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고 처음에는 분명히 간단히 옆에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한테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섭고 겁나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같이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나쁜 일을 당한 적은 없냐고 물어보자 술에 많이 취해서 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자기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라고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착한 처제의 얼굴과 함께 마인드가 좋은 여자라니 정말 이건 신이 주신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늑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입으로 마인드가 좋다고 말하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또 한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애원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 정적이 흘렀고 길 건너편에 있던 무인텔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제와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양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전하는 내내 상당한 호기심과 기대스러운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처제와 저는 남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제에게 어느 부분에서는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처제와 그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또 처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방에 들어와서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혜연이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확인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앞으로 처제와의 문제들 그리고 주위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고민에 휩싸였지만 결론적으로 몸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맥주를 꺼내 처제에게도 마시라며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한결같이 제발 부탁이니 부모님과 언니한테는 말하지만 말아달라고 후회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주 때문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도 저도 둘 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러고는 떨리는 눈으로 꼬마에서 숙녀가 된 처제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여자의 몸도 아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때문인 건지 흥미로웠습니다. 처제는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쑥스러웠던지 저를 보며 살짝 웃더라고요. 저는 처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제의 통통한 입술은 어찌나 부드럽던지 처제는 저를 꽉 안으며 저의 그곳을 더듬더군요.
그런 혜연이의 몸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간지럽혀주자 못 참겠던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의 심장 소리는 커져만 갔고 호흡은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자기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혜연이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 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취향까지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던 선을 그 순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똘망똘망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 처자에게 저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처제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제와의 일들을 생각하며 한 번씩 후회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남이 알면 지탄받을 짓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것처럼 처제와 미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한 복수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겪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네요.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희는 아주 오랜 연애를 했어요. 거의 8년을 만났거든요. 오랜 시간 만난 만큼 신뢰관계도 그만큼 깊답니다. 저는 남친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얼마 전 아래층에서 어떤 여자가 이사를 왔더라고요. 워낙 오피스텔 자체가 개인적인 공간이고 옛날처럼 뭐 이웃끼리 이사 왔다고 서로 안부 전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누가 이사 왔구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 새로 이사 온 그 여자가 떡을 돌리더라고요.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며 떡을 가져온 겁니다. 그 여자, 안녕하세요. 여기 7층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서로 오고 가다가 인사하면서 친근하게 지냈으면서 이렇게 방문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참 착해 보이고 순한 강아지처럼 생겼더라고요. 먼저 떡도 돌리고 요즘 보기 드문 여성이구나 하고 저도 반갑게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며 서로 방긋방긋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러다 그 여성분과 제가 퇴근 시간이 겹쳐 오피스텔 들어가는 길 앞쪽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여성분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오피스텔 앞까지 함께 걷게 되었지요.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되게 엘리트처럼 생기셨다면서 직업을 묻길래 약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약사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 여성분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머어머, 약사요? 약사면 의사를 많이 마주치지 않나? 주변에 아는 의사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참, 저는 로컬 간호사예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이 동네로 근무지를 변경해서 이사 온 거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약사보다 간호사가 훨씬 더 의사들을 자주 볼 텐데 왜 나한테 소개시켜달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도 의사이고 부모님 주변에서 의사분들이 많으셔서 의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살짝은 그 여자가 속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뭐 성격이 참 밝고 웃는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그냥 착하고 뭐 솔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렇게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요. 그리고 한 3일 뒤인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워! 하고 제 어깨를 치면서 놀래키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퇴근하세요? 그 여자 네, 저 지금 퇴근해요. 놀라셨죠? 반가워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죠. 아참, 저번에 의사, 주변에 의사들 좀 알아보셨어요?
아, 있잖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선생님이 미혼이래요.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같이 근무하는 쌤 말로는 엄청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대나 뭐래나. 근데 뭐 전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요. 골키퍼가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치고 너무 얼굴이 깔끔하게 잘생겨서 꼭 사귀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하는 성격이라서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어떤 상황이든 신경 안 쓰고 총 공격을 해서 제 걸로 만들죠. 뭐랄까, 이게 약간 제 자부심이긴 해요. 친한 친구들은 정상 아니라고 막 저 이상하다고 하는데 뭐 어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남 눈치 보면 뭐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후,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가 아주 쎄했습니다. 약간 좀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이 거리 이상으로 이 여자랑 더 가까워지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그 여자의 웃음이 순한 강아지의 웃음이 아니라 빨간 마스크가 웃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쓴 웃음을 가리고 호다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지요.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도 뭔가 쎄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병원에도 새로 온 간호조무사 여자가 있는데 제가 말한 여자랑 딱 똑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새로 온 그 조무사 여자 뒷담을 까더라고요. 아주 과하게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와서는 환자들 없으면 괜히 계속 말 걸고 하하호 웃으며 은근슬쩍 은밀한 거 터치하고 그런다고요. 자기 눈에는 의사 남자 만나서 한탕 뽑아먹으려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가소롭다고 하면서 막 뭐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하필 같은 시기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비슷한 직업을 가진 또라이들이 접근하냐면서 진짜 웃기다고 하며 웃어 넘겼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갑자기 남자친구가 카톡으로 대박 자기야 빨리 답장 좀 해봐. 완전 대박 사건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나 일하고 있는데 바빠 제조할 거 엄청 쌓였어. 이따 카톡으로 보낼게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이 어떤 글이 써있는 종이를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뭐 저녁 7시에 만나자고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다고 하면서 약간 사랑 고백 비슷한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디서 주운 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 종이를 새로운 조무사 여자한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환자 없을 때 웃으며 자기 등 아래쪽을 싹 만지면서 책상 위에 그 쪽지를 두고 꼭 읽어보라면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얼굴 쌍판떼기라도 좀 보자고 하면서 남친한테 사진 없냐고 물어봤지요. 그러자 남친이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초인적인 힘으로 밀려있던 약을 조제하고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남친이 보내준 사진을 보자마자 저 완전 기절할 뻔했네요. 그 여자, 그 오피스텔에 사는 그 새로 이사온 그 여자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저한테 간호사라고 속인 그 여자.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였고 새로 들어간 병원이 제 남친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었고요. 자기 좋아한다고 애인 있는데도 꼬실 거라고 한 남자가 제 남친이었습니다. 진짜 오마이갓. 와, 진짜 어이가 털렸습니다. 이 여자 진짜 제정신인가? 확 진짜 강냉이를 주먹으로 싹 다 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친한테 전화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퇴근하고 저랑 같이 그 장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남자친구가 차로 저를 픽업하러 왔지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그 여자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고 레스토랑 밖에 있는 로비에 그 여자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친한테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고 제가 손짓하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성큼성큼 그 여자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주 잘 익은 제주 가을무를 확 뽑아서 수확하듯이 저는 그 여자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위로 당겼습니다. 아, 씨불탱 뭐야 라고 하며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여자는 아니 뭐 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기가 차네. 지금 제 머리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저기요, 자칭 간호사님,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애인 있는 남자 꼬신다길래 뭐 이런 미친 땡이다 있나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참네. 그 남자가 내 남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미쳤냐? 아니 뭔 정신으로 너는 애인 있는 남자를 꼬실 생각해? 뭐 의사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니? 보자 하니까 기가 막혀서 뭐 진짜 이빨 없는 오랑우탄처럼 생긴 인간이 뭘 믿고 그렇게 인생 막 사니? 너 아주 잘 걸렸다. 배실배실 쪼개면 남자들이 네 눈웃음에 다 넘어갈 줄 알았지? 남자들 바보 아니야. 니만큼 남자들도 속물이고 알 거 다 알아. 꿈 깨. 아직도 본인이 신데렐라인 줄 아나? 라고 하자 그 여자가 뭐라 했어 이 씨방새야 하면서 10대 애들이나 쓸 법한 저질스러운 욕과 함께 저를 막 밀치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친이 후다닥 달려와서 그 여자를 막았습니다. 땡땡씨, 어이가 없네. 나 결혼할 여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도 이런 쪽지를 보내는 거 무슨 심보야? 아니 나는 내 여친이 자기 오피스텔에 이상한 여자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뭔가 했는데 그 여자가 땡땡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쪽지 받고 좋다고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버리고 레스토랑 나와서 그쪽이랑 데이트할 줄 알았나? 제발 꿈 깨. 무슨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가소롭고 우스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신 하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조무사분들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야. 알아?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하고 남자친구가 흥분한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내내 그 여자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의사들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있는 블랙리스트를 봤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 그 여자가 있었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여자래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에 근무했을 때 19살, 24살 아들 딸 있는 탈모 원장님 꼬셔서 바람나고 상간녀 소송 걸리고 그 지역 병원 바닥에서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고 그 지역 이야기를 알 리가 없으니 완전 이상한 여자를 병원에 들인 거였고요. 그렇게 그 이후 그 여자는 병원에 나오지 않고 오피스텔에서도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그 여자 때문에 찝찝해서 부모님 집에서 왔다 갔다 출근했습니다. 진짜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짜증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휴, 지금도 글 쓰면서 짜증이 올라오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출근 때문에 자러 가야겠네요. 그럼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몇 개월 전에 남편이 강원도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신혼이라는 기쁨에 남편과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몰랐던 모습들도 알게 되면서 다툼도 많아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어느 부부나 겪는 과정이라면서 서로 맞춰지는 과정이니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고 말로 잘 대화하면서 해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둘 다 주변 지인의 조언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심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강원도로 발령이 났고 각자 생각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확실히 싸우는 것도 줄어들고 주말에 만나면 강원도에서 구경 및 여행 다니면서 연애할 때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으면 서울 집에서 강원도 집까지 차로 왕복 7시간 거리입니다. 매주 가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끔씩은 내가 몸종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매번 나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강원도 집에 가면 밀린 빨래와 설거지, 청소까지 해주고
밤에는 일주일간의 회사 업무에 쌓인 피로와 장거리 운전, 집안일에 지쳐서 빨리 자고 싶고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데 남편은 욕구에 불타오르고 있다 보니 욕구까지 해결해주고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자괴감도 들고 화도 났습니다. 결국 제가 강원도 집에 내려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은 남편이 서울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만 먹고 밀린 빨래를 가져와서는 빨아달라고 하고 밤에는 욕구만 채웠습니다. 권태기가 온 것인지 이제 서울집에 오는 남편도 너무 보기 싫어서 결국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 참아왔던 화를 다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다가는 다시는 안 온다면서 가버렸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도 강원도 집에 가지 않고 남편도 서울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며 사과 메시지라도 남편이 먼저 보낼 줄 알았는데 계속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감정이 이미 많이 쌓여 있었기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강원도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고 출장 전날에 퇴근을 하고 강원도 집으로 갔습니다. 제법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집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을지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갔는데 집은 엄청 깨끗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총각 때 자취하던 방에도 가보았기에 절대 이것은 남편이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도 있고 냄비 안에는 찌개가 있었습니다. 남편만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장지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강원도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폭발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제는 어디에서 잤냐? 지금은 어디냐? 등 마구마구 쏟아붙였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어제도 집에서 잤고 지금도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냐면서 어제도 지금도 제가 강원도 집에 있자 엄청 당황하면서 일단 빨리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을 걸려서 당황했냐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고서는 다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5분쯤 지나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향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 보는 중년의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보고 누구냐면서 그 여자도 저를 엄청 경계를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남편이 만나는 내연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뛰어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결혼한 남의 남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냐면서 큰 소리로 욕과 함께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라면서 아니라며 말을 하였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을 하고 있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머리끄덩이가 잡힌 채로 맞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흠칫 놀라면서 그 여자에게서 저를 띄워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으시냐며 그 여자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데 오히려 저한테 와서는 뭘 잘했다고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서 울고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여자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서러워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동료들도 나타났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 동료분들도 저를 일으켜주며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상무님이셨고 그분도 강원도로 내려오시게 되면서 남편이 있던 사택을 내어드리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강원도에 안 오기도 하고 당장 결혼한 직원이 들어갈 사택도 없어서 싱글 남자 직원들이 사는 기숙사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상무님께 죄송하다고 연실 사과를 드렸고 상무님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현관문을 비밀번호를 안 바꾼 자기 잘못이 크다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손에는 이미 상무님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무님 무릎에는 피가 나고 있었고 스타킹이며 옷들이 다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들어가실 이후에 남편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혼이 났고 자기를 믿지도 않고 의심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상무님에게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상황상 정황상 그렇게 오해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너무 화만 내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정말 제 잘못밖에 없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곧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전에 너무 고민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이해 및 인정받기 힘든 특이한 방관계를 좋아합니다. 다른 부부 또는 커플과 단체로 하거나 파트너를 바꿔서 하거나 다대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관계를 극형까지는 아니었지만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를 다니던 친한 친구 녀석이 그런 모임을 자주 다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같이 몇 번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성향도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들과 연애를 시작하고 제 성향을 공개하면서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많이 당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좋다며 같이 즐기는 여자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 되겠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런 저의 성향을 공개를 하고 동의한 여성분들과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성향을 듣고 나서 싫다고 하시는 분은 미련 없이 보내드리고 좋다는 분들만 만나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제 이상형이었던 여자친구를 보면서 꼭 저 여자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할 때는 저의 특이한 밤 성향을 숨기고 평범한 남자인 것처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밤 스타일이 제 취향과 맞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연애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쉬움이 잊어버릴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여자친구 몰래 자주 만나었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커플이나 부부 또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기에 자주 주고받는 연락도 없고 만나는 날에는 출장이나 장례식장 핑계를 대면서 외박을 하였기에 연애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는 행복한 연애를 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과는 저를 만족시켜주는 짜릿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 추석 때의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여자친구 둘 다 나이도 있고 서로 좋아하고 잘 만나고 있으니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왔고 여자친구도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저에게 내년 봄이나 여름에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물어왔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 성향을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즐기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없고, 여자친구가 있는 총각일 때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일 때는 아무래도 밖에서 아내 몰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커플이나 부부 또는 모임에 나간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평범한 척하면서 참고 숨기며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답답했습니다. 평범하진 않지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기에 평생을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결국 참지를 못하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아내에게 걸려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아무리 여자친구와 만나고 싶었어도 연애를 시작할 때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됐다면서, 아마 일반적인 여자라면 절대 저의 성향을 이해하거나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결혼을 하기 전에 말을 한다면 파혼을 할 것이고, 결혼 후에 말을 한다면 이혼을 하거나 평생 저보고 참으라고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평생 참거나 또는 참다가 결국 몰래 만나려 다니는 것보다는 파혼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먹고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솔직한 마음은 결혼도 하고 제 성향을 이해해주고 같이 즐기거나 같이 즐기는 것이 어렵다면 가끔 밖에서 즐기고 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는데 큰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긍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여자친구는 저의 성향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힘든 일반적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데 일단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참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여자친구 몰래 다시 만나려 다니거나 그때 가서 제 성향을 이해해주고 같이 한 번만 해보자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결혼 전에 말했다가는 바로 파혼하자고 할 것 같아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임신 관련 검사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너무 아이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면 낳거나 아니면 남편과 둘이서만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임신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된 이유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기 싫어서 임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몇 번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남편은 대전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고 남편이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직장을 구하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거리 연애는 떨어져 지내고 가끔 가다가 보다 보니
더 애틋하고 안 싸우면서 지낸다고 하였지만 저희는 장거리 연애하는 2년 동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건인가? 나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싸웠습니다. 쉬는 날이면 거의 남편을 보려 대전으로 갔었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라고 하면서도 수시로 전화도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집에 가서 집 전화로 도착했다는 인증을 해야만 남편의 연락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전화로 인증을 한 후에 다시 나가서는 친구들과 논 적도 있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저런 모습이 싫기도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술 마시려 놀려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지 생각해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역으로 너무 신경도 안 쓰고 연락도 없었다면 섭섭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걱정은 결혼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연애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매일 같이 얼굴 보면서 사는데도 각자 회사로 가서 일하는 중에 남편은 수시로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였습니다. 가끔 회사 회식이라도 가는 날에는 테이블 밑에 핸드폰을 숨기고 실시간으로 메신저 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 전화라도 안 받게 되면 영상통화로 받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고는 회식 장소 근처에서 차를 세워놓고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도 있어서 제가 먼저 설치하자고 제안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면 정말 제가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플의 위치가 가끔 부정확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도 옆 건물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집 안에 있는데도 바로 앞 놀이터나 옆 동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류를 보여주면서 증명은 하지만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이렇게 위치 오류가 날 수가 있냐며 저를 더 거짓말쟁이 또는 바람난 년으로 더 의심하기도 하였고 정말 심하게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남편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저는 정말 집에만 있었고 어플에서 오류가 나고 있는 것을 제가 매 순간마다 확인해서 오류가 나면 그 시간대마다 증거자료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진실을 말하지만 증거가 없는 제 말뿐이기에 남편에게는 그저 설득력 없는 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연애 및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치관상 누군가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새로운 만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임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 저에 대한 믿음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자연스럽게 의심에 따른 저런 행동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불려오면 출산 준비 및 육아를 위해서 퇴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기에 출산 휴가를 쉬고 나서 복직을 하게 되면 곧 퇴사할 나이이기도 하고 늦은 나이에 생긴 아이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의처증 관련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신을 해도 다른 놈과 뒹굴고 왔냐며 의심하고 화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설마 제 남편이 저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조금의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의 문에 글도 남겨보고 익명으로 여기저기 글로 남겨서 달린 수많은 댓글도 보았지만 이혼이 답이라며 의처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폭력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하고 환청이 들리는 의처증 남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혼을 하거나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뺀다면 최고의 남편이고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